자, 오늘도 우리 공포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는데 예. 그 전에 일단 박수부터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성공했네요. 저희가 유퀴즈에서 예. 언급이 됐습니다. 와우. 세영 씨가 괴담 많이 하래요. 괴담. 네. 아 그래요? 유튜브로 괴담 엄청 찾아봐요. 유민지 뭐야? 오, 야. 유민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그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아니야? 유민지 김민지. 그 김민지.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영광. 그래서 성덕. 왜냐면 저도 팬인데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 오늘은요,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 빙의 영상을 공개를 해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빙의 굿 얘기만 듣고 제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보만 입력돼 있다가 실제로 이 적나라한 걸 보니까, 근데 사실 더 적나라한 건 더 많아요. 요 분뿐만 아니라 제 핸드폰에 엄청 많이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사생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좋은 기억이다 보니까 공개하기를 원치를 않아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귀신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고, 저희는 근데 전에 공개했던 영상처럼 그렇게 악을 쓰면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굿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충격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 자체를 안 믿는 분들은 배우 잘 섭외했네. 또 이 와중에 또 배우를 잘 섭외했다. 근데 배우 연기가 좀 별로.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분이 최근에 연락이 또 와서 너무 좋아졌다고. 다행이다. 남자 생각이 1도 안 나고. 자기는 원래라면은 밤만 되면은 남자들 만나러도 나가고 막 컨트롤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남자 생각도 전혀 안 나고, 이분이 일단 굉장히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시고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바쁘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바쁜 생활 와중에도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상태로는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진짜. 얘기를 해주셔갖고, 뭐 당연히 빙의를 뺐으니까 좋은 건 당연하지만 또 좋다고 얘기 들으면은 더 그쵸.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빙의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요, 원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 정도면 원래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게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많이 자른 거예요. 거의 1시간 반 분량이었는데, 그 또한 실제 굿에서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촬영한 게 1시간 반 정도였고,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도 너무 사생활이 드러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숨긴 건데, 원래 미친 사람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제가 이 분이 이 접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안 들어왔을 때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또한 변조를 시킬 거지만 그 부분을 좀 일단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때는 굉장히 침착하고 착하고 그냥 화가 난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화가 올라오죠?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돌변을 하시는 거라서 그것도 공개를 할 거고, 원래는 전 영상이 같이 공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져갖고 그러면은. 무슨 마음으로 흔들었어? 무슨 생각했어요? 앉아있을 무슨 때? 생각했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해주는데 밑에 끼치면 안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막 뭐가 싫어요. 그냥 계속 싫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싫고 막. 그러지. 지가 이제 오늘 빠져나가야 되고 쫓겨나가야 되니까 싫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냥 싫고 막 막는 느낌이 뭔가 막 이렇게 흔들지 못하게 막는 느낌. 귀신이 막는 거야. 귀신이 막는 거야. 막 뛰고 놀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무더기하지. 그러지. 귀신이 그러는 거지. 그걸 이기고 놀아야지. 내가 너를 이긴다고 막 놀아야지. 그거
누구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다시 이제 놀고 다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한 번 더 해보자. 양말 벗어. 그 양말 해서 응.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귀신 들어오면은 얘 주민번호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군지 조사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또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빙의가 됐고 귀신이 실렸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 자아도 있거든요. 이 사람 자아도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사람이 빙의가 됐을 땐 진짜 위험한 거고 왜냐하면 내가 이성적이라서 이거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왔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오히려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되게 과몰입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느껴져도 더 오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워워워 시키면 되는데 이성적인 사람 빙의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분 역시도 그 영상을 막 얘기하는 중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다 해요. 우리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저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마취하고 깼을 때의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비몽사몽인 느낌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도 하고 있어. 요런 거라서 그래서 이 댓글에서 아니 저기 주민번호 물어보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귀신 입장에서는 그러면 귀신이 아니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모든 기억이 다 살아있고 내가 내 주민번호까지 기억할 정도면 그럼 인간 해야지. 귀신 안 하죠. 대본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는 대본이 있죠. 그래서 귀신은 어떤 분이 또 댓글로 귀신은 그런 게 없고 감정만 남아있다라고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귀신은요.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억울했던 감정, 분했던 감정, 그 감정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점을 보다 보면은 어떠한 이 집에 되게 억울한 혼이 실렸을 때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계속 지 얘기밖에 안 해. 근데 그 지 얘기가 풍부하고 다양한 게 아니라 그 한 사건에만 꽂혀 있어요. 하나에 딱.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전보러 왔는데 시엄마가 딱 순간 들어온 느낌 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 기분 나빠. 저 무당 내가 유튜브로 되게 팬이었는데 왜 저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시엄마가 꽂히는 거야. 둘이 원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 그러니까 시엄마가 돌아가셔도 당연히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아.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도 내가 다 치러드리고 물론 살아계셨을 때 싸운 거 맞아요.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맞아.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 보면서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면서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돌아가셨고 내가 장례 다 치르고 고생 다 했는데 귀신은요 당연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다 보니까 그 끝에 그래 다 이제 놓고 가시는 거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어떻게 그 수십 년간 싸웠던 걸 다 잊을 수 그게 있겠습니까? 더 강한 거죠. 네, 그러면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 귀신은요 요렇게 그때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짧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건 어떠한 감정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귀신한테 주민번호 물어보면요 귀신이 장난에 떠요. 그러면은 이제 무당들은 다시 처음부터 혼을 싣는 과정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세 일부만 보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억울하면은 뭐도 물어보고 뭐가 억울한지도 더 물어봐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는 현업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나온 분은 40년간 테마를 하신 분이에요. 선수입니다, 선수. 그 정도면은 진짜 베테랑이잖아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지 않게끔 귀신을 붙잡아 두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이나 얘가 뭐가 억울한지에 대해서 유도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자기가 불리하다 싶거나 순간 이 인간이 고민을 해. 예를 들어서 주소를 물어봤다거나 주민번호를 물어봤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순간 귀신은 떠요. 생각이 안 나. 귀신 입장에서는. 그럼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자에서
잠깐만 하는 순간 떠요. 그럼 집중이 다 깨져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현직에서 뛰고 있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귀신이 계속 뜨지 않게끔 하면서도 얘가 뭐가 억울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유도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 굿은 민지님이 주최를 하는 건데 왜 이모가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냐 한데 그거는요. 이건 정말 많은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배로 치면은 항해를 무사히 끝내야 되는 사람이고요. 선장. 네. 이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둘 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다음 스텝으로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분위기나 이 어떻게 보면 상태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항해하는 거니까. 그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고. 역할이 있고 저는 이 처음에 이 손님의 귀신을 보고 발견을 했던 사람인지라 이 귀신이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뭐고 왜 붙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신문할 때도 화를 돋구는 역할이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일 뿐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온 선생님에 대한 칭찬이 이모에 대한 칭찬. 이모가 거의 이거는 저기 그 랩 거기 나가야 된다.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울려고 하다가 이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빵 터졌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맨날 제가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현장을 또 공개를 하게 되니 너무 좋았고 또 그거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저희 제갓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구술했던 손님한테는 제갓집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아마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놈의 군인. 근데 진짜 그거는 지겨워. 옛날에 어디 그 케이블 방송에서 군인이 빙의가 되는데 군가를 불러보라 했더니 뭐 앞으로 나가자 뭐 앞으로 가자 뭐 이 노래를 불러갖고 그 노래가 맞나? 뭐 정확히 모르는데 군가 불렀다. 군가가 아니고 그 노래를 불렀다 했는데 그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 와중에 그 군가가 뭐가 중요해?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랍인 귀신이 들어오면 아랍어를 쓰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이 귀신이나 호는 느낌으로 받는 거고 감정으로 받는 거라서요 사실은 국가나 언어나 이거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국가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고 한 거라서 우리는 감정으로 받는 것 뿐이라서 사실은 그러면은 외국으로 무당들이 기도를 안 다니죠. 근데 무당들은 외국으로도 기도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난 영어를 못해. 예를 들면 나 일본어 못해. 나 몽골어 못해.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건 다 인간들이 이후에 만들어낸 것 뿐이라서 경계를 나누고 언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당이면 거의 한 전부 다 언어가 다 가능해야겠죠? 예, 느낌으로 받는 거라서 그건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진 상태고 제가 이 얘기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사실은요 지난주에 빙의구슬 근데 조금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영상을 제가 내도 될까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아예 말조차 못 하겠더라고. 이제 사연만 좀 소개를 하자면은 1년 전쯤에 한번 오셨었고 제가 그분이 왔을 때 굉장히 당신 기운이 많이 안 좋고 잡기가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의심도 많고 나랑 성격이 똑같아요. 되게 이성적이야. 자기가 꿈자리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겠지.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부적을 쓰셨어요. 그런 귀신들을 보호해주는. 근데 부적을 쓴다 해서 귀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보호막을 쳐줄 뿐입니다. 그 부적으로 귀신 테마되면은 뭐하러 테마구슬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적을 써서 갔을 때도 이게 진짠가 긴가 민가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성향이 막 전보고 다니고 이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적을 들고 댕기고 이제 보관을 하고 하시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 뭐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재미 삼아서 또 다른데 점을 보러 가신 거야. 근데 거기서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또다시 너는 기운이 너무 안 좋고 너는 기운이 너무 안 좋고 잡기들이 들락날락하는 몸을 가졌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분이. 그리고 찜찜해서 또 다른데 점을 보러 간 거야 갑자기. 근데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야. 당신이 신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기가 좀 있는데 이게 깨끗하게 닦인 신기가 아니다 보니까 귀신들이 자꾸만 드나달락하고 너 주변에 귀신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이 정말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집에 오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나더래 자기가. 그래서 제 부적을 찢어버립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왜 화가 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가 이런 기운에 자꾸만 좌지우지 되는 내가 너무 짜증이 나더래. 이런 얘기를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짜증나고 이런 얘기에 내가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내 자체가 자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래. 그래서 집에 왔을 때 그 부적을 찢어버립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그래 나 이제 점도 안 보러 갈 거고 이런 거 이 세상에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맹신하지도 않을 거고 나 안 믿을 거야. 그런 화였던 거지. 그리고 나서 찍고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아무 일도 없어. 이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귀접 증상이 온 거예요. 남자 귀신이 자기 온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느낌에도 남자 귀신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 근데 자기가 나한테 오고 그 부적을 쓰고 나서는 한동안 너무 조용했으니까 그게 없다가 진짜 찍고 나서 다다음 날 이게 온 거야. 그리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 다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저한테 예약을 해서 급하게 왔습니다. 그 급하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저한테 부적도 쓰시고 제가 뭐를 인간적으로도 되게 조금은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시 왔을 때 당연히 기억을 하지. 전에 나한테 부적 썼던 사람이잖아요. 저 원래 기억 잘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근데 그 부적이 이제 다 기간이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왜냐면 미안하니까 자기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이제 점을 보는데 혹시 귀접해요? 내가 이 소리를 한 거야. 바로?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구술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이쪽 세계에 대해서 난 싫어 이틀 전만 분이, 해도 난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결국에는 구술하셨어요. 근데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 성향을 보면요 거의 차도녀의 끝판왕이에요. 차도녀와 도시녀의 끝판왕이에요. 엄청 보기에도 되게 새침하게도 보이고 정말 차갑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성적이고 직업도 아마 삐처리 될 텐데 서 하시는 이미 그 지역에서 끝났죠. 예. 거기서 할 정도면은 엄청 차도녀에 도도하고 도시적이고 진짜 쌩 얼음공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저한테 빙의 구술 하셔가지고 빙의를 빼게 됩니다. 지난주에 뺐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내 몸을 탐하는 남자 귀신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들어오는 데는 얘만 갑자기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사람이 미쳐갖고 부적을 갖다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정신이 뭐하러 갖다 버리겠습니까? 지가 자기가 돈 주고 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냅둬요 보통은. 근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걸 왜 버리겠어요? 그것 또한 빙의거든요. 예.
빙의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빙의 옷을 잡고 나서 사람이요, 나 안 할래요. 저 왜요? 그 사기잖아요. 이랬다가 아니요 선생님 제발 다시 날 잡아주세요. 이랬다가 다음날 되면 아니요 저 안 해요. 엄마가 하지 말래요. 난리가 납니다. 이건 손님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거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나 잡아잡소 하고 기다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잡고 나면 조용히 해져요. 난리를 치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를 잡고 조금은 이게 심했어요. 근데 처음엔 되게 잠잠하다가 뭘로 왔냐면은요. 이 귀신은 진짜 똑똑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몰입이 심한 사람은요.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과몰입이 심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로 와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걸로 와요. 그래서 미쳐요, 사람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모든 예시를 다 얘기해줬거든요. 안 해요, 해요로 올 수 있고요. 잠잠해질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서 미쳐갖고 날뛰어갖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신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예시를 제가 이미 다 얘기해줘버렸어, 미리.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걱정이 된 거야. 과연 저 귀신은 어떻게 올까? 근데 뭘로 왔는지 알아요? 이 진짜 신기해. 잠잠해, 조용해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만, 내가 빙의가 안 된 게 아닐까?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엄청 차도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오는 거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잠깐만, 내가 빙의가 안 된 게 아닐까? 이걸로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러요. 장문의 문자가 와요. 1. 귀신이 안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잠잠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현재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제가 옛날에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한데 제가 혹시 빙의가 안 된 게 아닐까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 계속 옵니다. 백문백답을. 맞아요. 그리고 3. 이렇게 해서 귀신이 빠졌을 경우 귀신이 빠진 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나요? 굉장히 똑똑해지셨네요. 뭔가. 원래 똑똑한 양반은 맞지만 갑자기 더 똑똑해지셨어. 이쪽으로. 이쪽 질문으로. 자기는 이쪽이 무지한데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주다가 이렇게 왔구나.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파고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귀신이 내가 빙의가 안 됐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야, 진짜 귀신은 항상 다루면서 느끼는 거지만 똑똑하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영상을 공개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찍은 건 있어요. 찍은 건 있고 결국에는 했을 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귀신도 있었고요. 남자 귀신 언제 들어왔냐면 부적을 찢어버리고 들어온 거고요. 부적을 찢게 만든 애가 있었어요. 찢게 만든 여자애가 들어옵니다. 여자애는 직접 이 사람한테 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도녀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우는 게 봤었잖아요. 거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울다가 숨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눈물도 안 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요. 이 흐느끼는 게요. 약간 억울함이 가득한 느낌에. 한이 많은 어떤 귀신의 모습 같은 느낌. 이 꽉 차 있는 뭔가가. 와. 근데 우리 이 PD 같은 경우는 이제 구판에서만 봤고 앞에 상황을 하나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온 여자가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계속 울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은. 기억났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고 젊은 여자였고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지가 죽은 게 아니라 사고로 죽었나 그랬어. 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계속 스스로 죽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근데 기억을 못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누가 밀었어? 뒤에서? 사고로 죽었어? 했는데도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직접 죽은 거야? 했더니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요. 이 죽는다는 게요. 내가 죽음을 인지하고 죽진 않잖아요. 사고는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들을 다루다 보면은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고가 진짜 불 반짝하고 죽는다잖아요. 우리 교통사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고라는 게 서서히 목을 쪼여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파도, 방파제 같은 어떠한 돌, 파도가 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는 하는데 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스스로가 죽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모습을 얘기를 하더라고. 파도, 엄청나게 거센 파도가 자꾸 눈앞에 보이고 커다란 바위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또 말을 멈춰 또 울어봐. 근데 지가 죽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치로 사고거나 누가 밀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거기서 기억이 뚝 끊긴 거야. 그래서 더 억울한 거지. 난 살고 싶었고 난 그 죽을 마음이 없었는데 죽게 되신. 근데 이게 진짜 슬펐던 게 보통은 악을 쓰거나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막 악 쓰면서 울부짖거나 해야 되는데 이 귀신은 진짜 울기만 하고 이게 너무 울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분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잖아 그때.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싶은데도 이 귀신이 계속 울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예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계속 오니까.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귀신을 빼내고 나니까 지금은 어제 인사 오셨거든요. 어제 저희 법당에 인사 오셨는데 이제 잔상은 있을 수는 있지. 왜냐면 자기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충격이잖아요. 과몰입하거나 감수성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겪어도 이제 조심해야겠다 하고 겁을 먹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랬다고? 이거에 충격이 더 커요 오히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저 아니죠? 라고는 계속해서 걱정은 하시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상태는 일단 너무 좋아졌고 그 사람 기운 자체가 이게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사람 기운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귀신을 자석처럼 조금은 끄는 그런 팔자가 좀 있는데 신기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눈 뒤집어질 정도로 빙의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치고 한 1, 2년 머물다가 지나가고 그런 경우였던 거지. 근데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 빙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20년간 살고 이 사람을 완전 쥐고 흔들고 다녔잖아. 거의 마리오네트처럼.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도 신기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지는 못하고 귀신이 자꾸만 느껴지고 귀접하려고 느껴지고 이런 느낌으로 받았던 거야. 그렇게 해서 그분은 지금은 좋아진 상태다. 그 여자 그 물에 빠져 죽으신 귀신도 어디선가 붙은 걸 거 아니야? 그분이 자기가 바다 갔던 기억을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바다에 어디를 갔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랬던 게 이렇게 자석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장례식장에 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에 그것도 진짜 이 사람이 막 깊은 아무도 안 오는 바다 이런 데 간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이렇게 붙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또 봐가지고 정말 이 팔자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막 이런 귀신이 들어왔고 막 15년간 있고 10년간 있고 5년을 있어도 혹은 1년을 있어도 몸에서요 따리를 트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몸에 들어와서 빙의가 돼서 얘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신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올라 하면은 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1, 2년 정도 머물다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보로 다녔을 때 너는 잡기가 많아, 잡신이 많아 했던 그게 맞았던 거지 사실은. 귀신들이 왔다가 이제 아 여기는 정착을 못 하겠네 이러고 다 이제. 그치, 뜨는 거지. 정착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지만. 여기에 최근 얘기를 하나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은 천도제를 하셨는데 할아버지 천도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은 억울하게 가셨고 이분 역시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천도제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천도제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할머니가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할머니를 너무 싫어해.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어. 그래서 저랑 점을 볼 때도 제가 할아버지를 먼저 받기도 했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면서 제가 그럼 할아버지 천도제를 좀 해주자라고 해서 그분도 흔쾌히 할아버지라면 할게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점 볼 때 할머니 얘기했으면 이분 절대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참 저는 항상 느끼는 귀신은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막상 굿이 시작하니까 할머니가 먼저 딱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 판은 내 판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어릴 때 할머니에 대한 되게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그걸 잊고 살려고 했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랑 점 볼 때도 할머니 얘기는 일절 안 꺼냈었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하면서 그럼 할머니도 같이 해야겠다 이러면서 할머니를 제가 옷이랑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는데 딱 굿 시작하고 나서 제가 신복 입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딱 치고 들어오더니 할머니가 했던 말투랑 행동이랑 그걸 제가 한 거예요. 그때 그랬죠. 그래갖고 이분이 진짜 깜짝 놀란 거야. 자기한테 악몽 같은 기억들이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썼던 그런 언어들의 그 느낌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할머니한테 저는 이 할머니에 대해 얘기 들어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접신된 저한테 할머니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딱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상집의 강아지 마냥 정확히는 초상집의 X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돌려가지고 초상집의 강아지처럼 될 수 있는 너를 내가 키워다가 그래도 비 오는 날에는 비 가려줄 집이 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내가 살려준 거다 이 표현을 쓰셨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진짜 이 할머니가 이런 마인드로 이 사람을 키웠던 거야. 그냥 방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아동 학대예요. 친손녀 맞지? 친손녀예요.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그래서 이분이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서 놀림도 당하고 근데 이 얘기를 굿하면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는 이 손녀분이 이제 울부짖으면서 할머니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도 할머니를 좋아했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하지도 않아. 그 와중에도 야, 너 안 버린 것만 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실제로 진짜 할머니가 이 마인드로 이 사람을 키우면서 했던 행동들이었던 거야, 다. 그분은 그 기억을 묻어두려고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네 할배 저기 저 구석에서 지금 쭈그리고 울고 있다고. 너 할배가 낄 틈이 아니야. 했는데 실제로 이 세 명이 살 때도 그런 분위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항상 손녀딸 대고 다독여주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둘이서 잘해보려고 하면 할매가 오면 또 난리가 나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도 진짜 이쪽 세계가 있나? 긴가? 민가? 해 하면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짐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왜냐면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천도제라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내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굿이 끝나고 나서 와, 이 세계는 진짜 있고 다음 주에 이분도 굉장히 바쁘세요. 이분도요 지금 일단 국내 없으세요. 예, 없으세요. 그래서 이 국내에 들어오시는 날에 한번 또 오시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딸 수 있으면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참 귀신은 똑똑하다.
네, 근데 그 똑똑한 게 어떠한 우리 인간처럼 모든 기억을 다 해내는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빙이든 내 조상이든 귀신은 참 똑똑하다. 이 할머니가 만약에 그때 전 볼 때 자기가 먼저 튀어나왔으면은 이 소녀딸이 기겁하고 아니요 저 할머니 싫어요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싹 숨어 계시다가 할아버지 얘기만 쫙 하다가 딱 구판 펼쳐지고 바로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굿은요 할머니가 그냥 다 놀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래 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내가 무당이나 마찬가지요. 내가 옛날로 치면 나 무당팔자요. 이러면서 노래 울리면 춤도 추시고요. 할머니가요. 그냥 원래도 그러셨대. 흥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늘 화가 많았던 거야. 나는 흥도 많고 재주도 많은 사람인데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한 화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던 거지. 그 어릴 때 할머니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서 할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어떻게 알고 할머니가 왔지? 너무 할머니 성격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할머니여서. 그래서 마마님 쳐다봤는데 마마님 아이고 할아버지 못 들어온다 지금 할머니가 왔고 있다. 막 저한테 막 욕했잖아요. 할머니가 다 내 덕이다.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할아버지 이거 왜 해주냐 자기 해줘야지 이러면서.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아 진짜 찐이구나. 왜냐면 할머니 성격을 아는데 진짜 보고만 계시지 않았을 텐데 저 그때 진짜 놀라서 이렇게 얼음 됐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행동도 진짜 그러시고 막 그래도 약간 좀 창피했던 게 거기 사람 다 있는데 저랑 할머니랑 막 싸웠잖아요. 막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냥 한마디도 안 지시고 저한테 막 그게 자기 탓이냐 키워준 거에 감사해야지 막 원원에 안 갖다 버린 거에 감사해야지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할머니랑 거기서 막 욕하고 이거 다 내 상이다 이러고 그리고 춤추어가지고 혼자 춤추고 노래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 이게 할머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다 보내고 나니까 진짜 너무 그래요. 그냥 너무 하길 잘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길게 하잖아요. 길고 뭐가 많고 그래서 참 굿파는요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고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죠.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안 보이던 것들도 보고 일반인일 때는 볼 수 없던 것들도 보고 해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역으로 악으로 이용해가지고 악용해서 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막 단명할 거야 막 한다던가 저기 신기가 1도 없는데 막 신내림 받아야 돼 라고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이쪽 세계를 옳게만 간다면은 정말 저도 항상 성취감이 넘치고 너무 좋고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세계다 보니까 막 사기꾼이니 뭐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에 당연히 상처도 받고 하지만 어떤 직업으로도 이거는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훈훈한 얘기가 계속되면 좋을 텐데 제가 요즘 또 번외를 좀 자꾸 하잖아요.